이 범어 중에 그러니까 부디스트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스트 하이브리드가 혼합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자동차 엔진도 하이브리드 엔진이 있죠. 하이브리드 엔진.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는 혼합이라는 뜻인데 보통 뭐 혼성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불교 혼성 범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부디스트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클래시컬 산스크리트예요. 고전 범어인데 그 고전 범어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이제 그런 어떤 비표준어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범어가 부디스트 산스크리트 하이브리드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래서 뭐 혼성 산스크리트 표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혼성 산스크리트라고 써 있죠. 여기에 이제 혼성 산스크리트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간혹 가다가 불교 문헌에서 이 고전 범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범어 문법 가지고 해석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그 단어 문장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혼성 범어의 문법에 근거한 그런 문장입니다. 지금 뭐 불교 범어라고도 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불교 범어 사전이 따로 있어요. 이제 여기에 나오는 단어만 따로 취급을 해가지고 이제 쭉 수록해 놓은 그 사전도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전 맨 앞부분에 이 불교 혼성 범어 이제 문법을 정의해 놓았는데 물론 영어책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덕대학교 이태승 교수님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불교 혼성 범어란 책에 아주 얇은 책인데 그 안에 우리말 번역을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마하바스투 대사라는 이제 그 옛날 그 역사책 같은 겁니다. 불교. 그다음에 랄리타 위스타라 보요경. 그다음에 법화경 같은 경우에도 일본 문장, 범어 문장이 이 고전 범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범어가 아니고 좀 특수한 이 불교 범어입니다. 혼성 범어.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를 여러분이 일단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불교 혼성 범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게 이제 몸의 계차라는 거예요. 계차, 그레데이션. 여러분 그 포토샵 같은 거 쓸 경우에 그레데이션이 뭐예요? 색깔이 점차 변해가는 거, 그렇죠? 회색 같은 경우에도 회색을 그냥 화면에 가득 채울 수도 있지만은 왼쪽은 이제 흰색이고 점차 회색이 진해지다가는 오른쪽은 검정색이고 이렇게 점점 진해지는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그레데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레데이션. 근데 우리말로 계차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 범어에 모음의 그레데이션이 있어요. 계차가. 그러니까 모음이 변화합니다. 모음이 이제 단계별로 변화한다라고 단계별로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요. 그럼 몇 단계가 있냐면은 3단계가 있습니다. 기초모음이 있고 기초모음. 그다음에 구나라고 해서 구나 1차 변화가 있고 브리띠라고 해서 2차 변화가 있습니다. 2차 변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가 들어가 있는 어떤 단어일 경우에 이제 들어갔고 이제 우가 들어가 있는 어근은 뭐가 있냐 하면은 됐습니다. 이런 어근이 있어요. 이제 어근 표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어근 표시. 여기 갖다 이렇게 칠을 해둡니다. 이것은 뜻이 뭐냐면은요. 알다. 혹은 깨닫다. 라는 의미입니다. 알다, 깨닫다. 근데 붓도일 경우에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기초묘음이에요. 붓도의 우자가. 우가 기초모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뭐예요? 어근이에요, 어근. 말뿌리. 어근에 사용된 기초모음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우다, 어근.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렇게 다시 이제 쓰겠습니다. 부트 알다 깨닫다는데, 이제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변화를 하면서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이 범어는 총 어근의 숫자가 한 2,000개의 어근입니다. 어근. 그러니까 붙들한 이렇게, 그러니까 말의 뿌리가 되는 그런 단어가 한 2,000개가 있어요. 말 뿌리가 2,000개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면서 수만 개의 단어로 이제 그렇게 단어를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붙드가 어근이 돼가지고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보리 할 때 보디히, 이러면 이제 보리예요. 보리가 뭐죠? 보디인데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듯이 지금 보면은 우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루트 어근에 있는 우자가 보디에서는 보니까는 오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투의 우는 기초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오로 바뀐 것은 여러분 이제 여기 밑에 써 있듯이 이렇게 오로 바뀐 건데, 이것을 1차 변화, 구나라고 그러는데, 구나. 우가 오로 바뀐 겁니다. 우가 이렇게 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 어느 경우에 오로 바뀌느냐? 몰라요. 그거는요. 어느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이 모음 기차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요. 이제 이 우든지, 그러니까 단음이든지 장음, 이걸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음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이 어근일 경우에는 다른 단어로 변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의미는 당연히 파생됐지만은 다른 단어로 변할 때 그때는 오로 변하든지 아니면 우로 변하든지 이 두 가지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뚜에서 나온 말은 보드히든지 아니면 또 어떤 말이 있냐 하면은 마우뚜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아우가 여기에 밑에 써 있습니다. 아우. 이런 식으로 브리티 변화한 거예요. 2차 변화를 한 건데, 이제 여기 브리티 2차 변화를 한 건데, 약간 우라는 모음을 갖고 있는 어근일 경우에는 그것이 변화할 때 오가 되든지 우가, 혹은 아오가 되든지 이 두 가지 모음의 한도 내에서만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음의 차입니다. 그래서 우를 갖고 있는 그런 어근이 변화할 때 뭐 비아이에서 비뜨히 이런 식의 변화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 어근에 있는 모음의 변화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의 한계. 그래서 이제 그 부뚜에서 나온 말인데, 예를 들어 갖고 바드,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A자죠, A자. 절대 우는 A로 변하지 않는다. 우는 오든지 아오든지 이 두 가지가 변한다. 이게 이제 모음계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아일 경우에 이제 군화라고 써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를 갖고 있는 어근일 경우에는 이제 어근 그 자체가 이 경우에는 이제 아입니다. 아 장음의 한도 내에서만 변하지, 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A로 바뀐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어근에 있는 모음이 이일 경우에 이나 저기에 I자 위에 선거 있는 것은 이 장음입니다. 장음. 일 경우에는 에나 I 이 두 가지만 변하지, 그러니까 이를 모음으로 갖고 있는데 어근 속에서 이게 오로 변하든지 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리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R로 변하든지 R을 장음으로 변하든지 혹은 라로 변하든지 라 장음으로 변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리를 갖고 있는데 오로 변하든지 R로 변하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리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R 혹은 R로 변할 뿐이지 이제 제3의 변화하지 않는다.
이게 모음개체입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오로 변하고 어느 경우에 아우로 변하냐? 그런 거는 모릅니다. 그냥 단어가 이제 있는데 어떤 단어의 모음이 이렇게 아우로 되어 있어, 아우. 근데 아우로 되어 있는데 사전 찾아도 잘 안 나와요. 그럼 이게 혹시 아우가 혹시 이게 우에서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아우를 우로 바꾼 다음에 사전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어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음계차를 배우는 이유는요, 실제 문장 속에 쓰여 있는 여러 단어를 보고서는 이 단어의 어근을 추정을 할 때, 이제 그때 어떤 모음인지, 그러니까 모음이 어떤 모음에서 변화한 모음인지, 그러니까 실제 단어에 쓰여 있는 모음이 원래 어근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을지,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만큼의 이 모음계차를 배우는 겁니다. 모음계차.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단어 중에서 실제 쓰이는 단어에서 아이가 나오든지 마오가 나오든지 애가 나오면은요, 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나 애는 이것은 어근이 이겠구나, 이. 그다음에 아오 나오는 이것은 어근이 오겠구나 하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단어 중에 에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에띠. 근데 이건 뭐냐면은 가다, 그가 가다, 혹은 그가 가다, 그녀가 가다, 그것이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어에서 에띠란 말은 어근이 뭐냐면은요, 이예요, 이. 이가 어근이에요, 이. 그러니까 띠는 어미고요, 이건 어미고요. 얘가 이게 뭐냐면은 어간이에요, 어간. 그러니까 어간을 만들 때 어근 이가 애를 변해가지고서 어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간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가 있죠. 이가 뜻이 영어의 고예요. 가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애로 변하죠. 애로 변할 수가 있죠. 또 물론 아이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아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띠일 경우에는 이것은 애로 변한 것이구나라고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오로 변하든지 아로 변하든지 이런 일은 없다. 반드시 한돈에서만 변한다. 1차 변화는 애, 2차 변화는 아이. 근데 범어로 이제 이것은 기초모음은 미울라가 이거 뜻이 뭐냐 하면은 뿌리예요. 뿌리라는 뜻입니다. 뿌리. 미울라가. 그다음에 구나, 우리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나는 성질이라는 뜻인데 의미보다도 그냥 기초모음 1차 변화, 2차 변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또 넘어갑니다. 여기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은 다 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범어 문법 아주 요점만 지금 배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책의 내용을 다 문법표로 만들었다는 얘기 했죠. 지금 산스크리트 기초와 실천 이 책의 내용을 4장의 표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산스크리트 3번이라고 써있는 PDF 파일을 보시면은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모음계체 얘기가 여기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 표가 여기에 그대로 되어 있죠. 기초모음 리. 그다음에 이는 에, 아이, 아오, 라라, 그다음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 하여간 이거 외울 때 자꾸 입에 익숙해지도록 자꾸 떠들어야 됩니다. 아이, 아이, 아오, 리라라. 그다음에 이거만 해보면 돼요. 리일 경우에 이거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안 나옵니다. 거의. 말하자면 안 쓰는 그런 철자다라고까지 이해를 해줍니다. 안 쓰는 철자다. 그래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런 것들, 이거는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주.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초와 실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연성법이에요. 연성법. 산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디. 연성의 정의는 여기 써 있듯이 단어의 말미가 뭐죠? 단어의 끝이에요.
붓다 같은 경우에는, 붓다는 부처님인데, 요게 단어의 끝입니다. 단어의 끝. 음과 다음에 오는 단어의 처음. 그렇죠? 처음. 이거 중요합니다. 음 사이에 음 변화가 일어난다. 그때 어떤 식으로 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연성법, 산디, 연성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연성법. 연성, 산디의 뜻은 뭐냐면요. 묵다 이런 뜻입니다. 묵다, 묶어 있다. 해신밀경, 의 범어 언어가 산디는 이름 못자나 수드라예요. 묶여있는, 아주 이제 그렇게 얽혀있는, 이것을 풀어내는 그런 경전이다라는 뜻입니다. 산디.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제 그 밑에 얘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나스티히아라는 그런 나스티히아. 타입시킨 것은 한글 문서 갖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장입니다. 나스티히아.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제 이게 결합이 될 때, 이제 이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가 단어입니다. 단어. 나는 이건 불변화사, 변화하지 않아요. 인디클라이너블. 그다음 이하, 이것도 불변화사. 뜻이 뭐냐 하면은, 이제 나는 뜻이 뭐냐 하면은 영어의 낫의 낫, 영어의 낫. 영어의 노 혹은 낫, 부정의 뜻입니다. 아스트는 이스의 영어의 비동사. 이하는 히어예요, 히어. 그렇죠? 이제 그가 여기에 없다, 그녀가 여기에 없다, 혹은 그것이 여기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범어는요, 그러니까 아스티 하면 벌써 주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주어의 의미가 3인칭 단수, 여기 3인칭 단수 변화입니다. 동사 변화에서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텐데 동사 변화의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녀, 그것 이게 3인칭이죠. 이제 남성, 여성, 중성 일 경우에 이제 이 아스티라고 할 때 영어에 비동사가 됩니다. 비동사. 어쨌든 이것은 변화하지만은 그래서 이것은 동사 아스에서 나온 아스. 그러니까 어근은 아스예요. 아스 어근이. 근데 여기 띠가 붙어갖고 3인칭 단수가 됩니다. 뭐 자꾸 어차피 되풀이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여주면은요. 이 동사 변화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아스티 변화가 지금 이 표에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요. 저는 현재예요. 현재. SG 써 있는 것은 단수. 지금 여러분 이 표가 뭔지 모르겠죠? 이건 나중에 설명하는데 자꾸 되풀이하고 익히하지만 나중에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자꾸 이걸 보여주겠습니다. 요거 3자는요, 3인칭이라는 뜻이에요. 3인칭 단수일 경우에 여기에 이제 보세요. 요것은 어간이고 현재 미래 어간이고 1차 어미에서 여기 어미예요. 어미인데 필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파라스마이 바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아트만의 바다라는 뜻인데 파라스마이 바다는요, 남을 위한 행동,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남을 위해서 할 때, 또 아트만의 바다는 아트만이 아트만, 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행동을 할 때, 그때 또 단어가 달라집니다. 이제 어미가. 그래서 이 아스티 할 때 띠자는요,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스티 할 때 아스라는 비동사에다가 아스는 존재하다, 있다, 이다 이런 뜻입니다. 띠가 붙어갖고 3인칭 단수를 나타냈다. 그다음에 현재를 나타냈다. 현재.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제 나 아스티하.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문장인데 그가 여기에 없다. 이제 히어는 여기죠. is는 있다 없다. 다 있다. 그러니까 not is는 is not이니까 없답니다. 하나 또 얘기할 게 이제 범어는 어순이 없다. 이것도 황당합니다. 어순이 말의 순서가 없어요. 우리말은 주어를 먼저 쓰고
나중에 이제 뭐 목적어 쓰고 동사 쓰고 이렇게 있죠. 영어는 뭐 주어 쓰고 동사 먼저 오고 나중에 목적어가 옵니다. 그렇죠? the dog eat 뭐 the meat 할 때 그 개가 그 고기를 먹었다 할 때 그 동사가 중간에 그러니까 eat 그다음에 the meat 고기를 해서 목적어가 뒤에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순이 있어요. 말의 순서가 있는데 범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써도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쓸 때 나스티야 해도 되고요. 이하 아스티나 해도 돼요. 뜻이. 그럼 아스티나 이하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문장 속에서 각 단어의 역할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꿔놓더라도 의미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이 복잡한 대신에 그 대신 말을 문장 속에서 앞뒤를 막 바꿔놓더라도 의미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어순이 없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이고요. 아까 지금 여러분 연성법을 얘기하는데 연성법, 연성은 이제 소리가 연결될 때 혹은 다른 말로 뭐 다른 문법 체계는 연음법칙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연음법칙. 연음법칙. 연성은 소리를 갖다가 연결시킨다. 연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싼디. 싼디인데 원래 이것은 버머에서 나온 말이고요. 싼디. 근데 이제 이게 합해질 때, 자, 앞에 단어에, 그러니까 나아스티아에서 3개의 단어가 합해져야 됩니다. 근데 나아스티에서는 뭐가 합해져요? 앞에 단어의 말미와 앞에 단어의 끝에, 아까 이제 문법책에 써 있었죠. 뭐라 써 있었습니까? 이제, 단어의 말미의 음과 단어의 말미의 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요게 단어의 말미의 음입니다. 아스티일 경우에는 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하는 뭐 물론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음에 오는 단어에 처음음이라고 써 있죠. 그건 뭘까요? 다음 단어. 그러니까 나 다음에는 뭐가요? 아스티가 오죠. 처음음. 그러니까 요게 됩니다. 요게 결합이 돼가지고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스티아에서는 또 요게 결합이 돼가지고서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은 나스티에서 이제 이것은요 어떻게 변화하냐 하면은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스티하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나스티하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써 있듯이 그러니까 2 플러스 2가 그러니까 2 플러스 2 앞단어가 1 끝나고 뒤가 또 2를 시작합니다. 이 단음 이럴 경우에는 이 장음 2로 바뀌고요. 앞단어가 R로 끝나고 단음 뒤에 단어가 단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 봤듯이 이런 식으로 장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플러스 R는 뭐가 돼요? 여기 써 있듯이 장음이 되고 2 플러스 2는 뭐가 돼요? 여기 써 있듯이 2 장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연성법칙, 연음법칙이에요. 산디 법칙 해도 되고요. 산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산스크리트 기초학습 이 책에 보면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페이지 걸쳐서 계속 설명합니다. 뭐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법칙이. 근데 또 하나 얘기하면은 여기 여러분 외연성이라고 써 있는데 외연성은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은 것이 바로 외연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단어 바깥에서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가 있고 아시다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연성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이게 바로 외연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 아시다는 단어. 이제 뒤와 앞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테안 단어하고 이하라는 단어. 서로 그 외곽, 바깥쪽이 결합이 돼가지고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걸 외연성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내연성이 있어요, 내연성. 내연성. 여러분, 문법책에서 저 뒤에 나옵니다. 내연성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일단 간략히 설명하면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단어 중에 이제 감이란 단어가 있어요. 감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루트 표시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 감이란 단어도 뜻이 뭐냐 하면은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다라는 뜻을 갖는 단어가 많아요. 이도 그러고요. 빠드. 이것도 가다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가 가다인데 에띠 하면 그가 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빠드가 가다인데 이제 가다. 빠드도 가다하고 이도 가다고 감도 가다예요. 다 영어의 고입니다. 고. 이 세 가지 어구는요. 이거 다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은 동사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제 동사로 변할 때 예를 들어 갖고 그러니까 과거 수동 분사를 만들 때 감을 갖다가 과거 수동 분사가 뭐란 얘기했죠? 영어에 뭐 learn 하면 learned, 뭐 eat 하면 eaten 이런 것들입니다. 과거 분사. 그러니까 현재 과거 분사가 있죠, 영어에서. 그 과거 분사가 과거 수동 분사예요, 범어에서. 그러니까 범어에서 이걸 뭐라 불러요? past 과거, 수동 패시브, 그다음에 분사 파티시플 해서 PPP라는 약자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감이라는 어근을 다투 어근을 과거 수동 분사로 만들 때는요, 여기다 따를 붙이면 되었다. 따를 붙이면 됩니다. 또 이제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 문법을 또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어디 나오냐 하면은 동사변화표에서 여기 보면은요,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거 수동분사 만들 때 어근의 약용형 플러스 따 혹은 이따를 붙인다. 혹은 나 또는 나를 붙인다. 이렇게 있습니다. 리나 너를 끝날 경우에 나나 나를 붙인다. 근데 지금 하는 것은 따를 붙이는 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동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따를 붙인다 돼 있죠. 이럴 경우에 이제 얼핏 보면은 감따가 되면 좋은데, 그렇죠. 그냥 붙이면 참 편하겠죠. 감따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같다로 바뀝니다. 같다. M자가 생략대입니다. M자가 마가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뭐예요? 어근과 어미의 결합이죠. 어근과 어미. 그때 일어나는 이제 연음, 그러니까 음성 변화, 이거를 내연성이라고 부릅니다. 내연성. 그러니까 단어, 같다가 하나의 단어예요. 단어 내에서 일어나는 음성 변화. 그렇죠? 이게 바로 내연성이에요. 내연성. 이건 뭐였어요? 이거는 외연성.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거는 단어 밖에서 일어나는 음성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연성입니다. 근데 이제 복잡한 게 바로 이 외연성이에요. 외연성. 여러분, 내연성에 대해서는 이 범어 문법표, 그러니까 대명사표 앞에 이제 잠깐만요. 하나 더 떼어보겠습니다. 이 범어 2번,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2라고 써 있는 문서입니다. 이건 자꾸 되풀이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 얘기 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맛을 봐야지만 나중에 이제 다시 여기에 진도가 들어갈 때 그때 이제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내연성 법칙은 제가 이렇게 하나의 표로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만큼 갖다가 이만큼을. 그래서 지금 감은 가다인데
과거 수동분사가 돼요. 갔다. 그러니까 영어의 go가 gone으로 되는 겁니다. go가 gone. 가버린. 그러니까 he's gone. 그는 가버렸다. 가졌다. 이런 뜻이 되겠죠. he's gone. 이제 그렇게 갔다가 될 때 갔다. 그럴 경우에 이제 간 플러스 다가 갔다가 되죠. 이제 그 법칙은 여기에 어디에 써놨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다시 찍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끝나는 의미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의미 자음인데 그러니까 비음 M으로 끝났어요. 감의 M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 보세요. 요겁니다. 이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으로 끝났을 경우에 그러니까 위가 끝나는 의미예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위가 끝나는 의미. 그러니까 감일 경우에는 여기에 그 물결 표시가 GA가 들어가겠죠. 감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제 그 뒤에 오는 의미 자음이 올 때 자음이 뭐예요? 아까 따졌다 따가 왔어요. 이럴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는 요 따음에 해당합니다. 갔다 할 때 따는 요거에 해당합니다. 아까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 수동 분사 만들 때 따음. 그러니까 따의 앞에 첫 음이 T죠, T. 이게 올 경우에 어떻게 변화하냐 하면은 여기 써있듯이 그러니까 NM을 생략한다. 그래서 감다가 아니고 갔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연성이고 뭐예요? 어근과 어미가 합해질 때 일어나는 음성 변화. 이것은 내연성이고 이제 위연성은 뭐예요? 그 단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음성 변화. 나스디어에서 단어 바깥 아와 아 혹은 이와 이가 합해질 때 아와 아는 합해져 갖고 장음이 되고 이와 이는 합해져서 이 장음이 되죠. 이건 외연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외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외연성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외연성을 배워야 하냐 하면은요.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단어를 쓸 때 예를 들어 갖고 학교에 이렇게 말을 쓰자. 학교에 갔다. 학교가 뭐예요? 스쿨. 학교를 사전 찾으면 돼요. 어디에 이것은 뭐 장소를 얘기할 때, 목적을 얘기할 때, 갔다 할 때 이것은 가다에서 나왔는데 뭐 갔다 할 경우에는 뭐 과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죠. 학교에 갔다. 그래서 이 보면은 가다에서 쌍시도 이 붙었기 때문에 과거구나. 그다음에 얘가 붙었기 때문에 뭐 어떤 장소든지 목적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범어는 문장에서 이 문장을 보면은요 그게 분석이 안 돼요. 그냥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말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원형을 무시합니다. 그냥 발음되는 데 써요. 우리말로 친다면은요. 학교, 갔다. 이렇게 써버립니다. 범어 문장은 우리말과 비교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이든지 영어는 어떻게 돼요? I want to, 이제 영어에서도. 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I want to go. 나는 가고 싶다. I want to go home.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어에서 I want to go home 쓴다면 뭐라고 읽어요?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want to를 갖다가 wanna.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그냥 쓴다면은요. I wanna go home. 그러니까 읽을 때는 I wanna go home. I wanna go home. 이렇게 읽는데 그러니까 범어 같으면은 I want to go home을 갖다가 발음되는 대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I wanna go home.
이자도 발음이 안 됐죠. 그럼 이를 빼버립니다. 범어에서는요. I wanna고 home. 또 I도, 그러니까 원래는 스펠링을 이렇게 썼지만 읽을 때는 I이기 때문에 범어는 이렇게 써버립니다. I wanna고 home. 그러니까 발음되는 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학교에 갔다를 학교에 갔다. 이런 식으로 쓰는, 저것처럼 뭐 영어도 I wannago home.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어는 모든 문장을 발음되는 대로 쓰기 때문에 이런 문장 보고서요, 여러분, 사전을 찾으려면요, I에서, I는 이렇게 쓰긴 했지만은, 원래는 뭐예요? 이것이구나. 라고 이걸 복원해야 됩니다. 또, 원하라고 썼지만은, 요게 원래 이제 보면은, 원하는, want, to가 결합이 돼가지고 발음할 때 원화가 됐구나 하고 복원해야 돼요. 그래서 want를 I want 할 때 want를 사전에서 찾고, to를 찾아가지고서, 이 의미가 뭐다 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또 home에서, 이게 HOM으로 끝났지만 원래는 E가 붙어 있는 home인데 발음에서 E자가 발음 안 되기 때문에 E를 빼버린 거구나 하고서는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학교에 갔다가 딱 보고서 범어 우리가 해독을 독해할 때 뭘 딱 떼일 줄 알아야지 되고, 학교를 보고서는 이게 원래 학교에서 나온 말이구나 하고 이걸 복원해야 됩니다. 학교 가지고서. 또 갔다를 보고서는 이게 갔다에서 나온 말이구나 하고 복원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그래야지만 범어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어 사전이 있지만은요, 범어 사전 찾으면서 내가 범어 해석하죠. 그 정도 실력이려면요, 중급 범어 이상입니다. 처음에 범어 배울 때 사전을 못 찾아요. 왜? 원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장이 다 이렇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음 드는 대로 써 있는 문장을 보고서, 그것도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단어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I wanna, want to, wanna, go home.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원형을 복원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범어 사전을 보고서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썼던 사람이 범어 공부했는데, 뭐 좀 배웠다는데 사전 찾으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면은, 너 범어 공부 굉장히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연성을 배우는 이유는, 그러니까 연성을 배우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실제 문장에서 이렇게 다 붙어 있는 문장들, 발음되는 대로 써 있는 문장을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 단어를 갖다가 복원하기 위해서, 복원. 그러니까 실제 이 단어의 원형이 뭔지를 갖다가 추정해내기 위해서 이 외연성을 배웁니다. 그래서 외연성 법칙을 아주 빠삭하게 외우고 있어야지만 원형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게 뭐 너무나 많아, 이렇게 이게 다 외워야 됩니다. 원래는요, 하나하나 그냥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하면서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보면 휴지치 모음과자 뭐또 잔뜩 있습니다. 그렇죠? 또 무슨 기음이 오고 뭐 잔뜩 너무 많아요. 연성법칙이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비로소 내연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표가 뭐냐 하면 바로 산스크리트 1번, 산스크리트 1이라고 써있는 이 표입니다. 이 표는 뭐냐 하면은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 표도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 우, 맨 윗줄에, 여기 이제 굵은 선 말고, 맨 윗줄에 범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모음이 쭉 나오다가, 나중에 가강아, 이런 식으로 자음이 나옵니다. 자자자자냐. 맨 윗줄. 그 다음에 이제 맨 윗줄에 횡으로, 가로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왼쪽 줄에 또 종으로, 아이우리예요. 가자, 띠띠, 빵빵, 이러다 배시시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범어 알파벳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맨 위치는 뭐냐면요, 앞에 단어에 끝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 단어의 끝음, 맨 마지막 음, 이게 맨 윗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단어에 끝나는 음.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이제 앞에 단어에 끝나는 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줄은 뭐냐 하면은, 이것들은
뒤에 단어에 시작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이건 뭐냐 하면요. 이거는 앞에 단어 끝나는 음하고 뒤에 단어 시작음이 결합될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 결과를 써놓은 겁니다. 결과를. 그래서 이제 번호를 붙여가지고서 이것을 예를 들어 갖고 이제 1번, 이걸 2번, 이걸 3번이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나스티하라는 단어, 이제 그런 결합해서 이제 보세요. 그 나와 아스티에 이게 두 개 합해져 갖고서 뭐가 됐어요? 장비됐죠. 그래서 이제 앞에 단어 끝나는 의미 뭐냐면은요. 바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요것이 그 지금 금방 표에서 본 바로 요 단어입니다. 저거 표시 안 하는 게 낫겠네. 이제 이 겹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아스티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 아스티 앞에 나의 아음이 위에 여기 써 있어요. 아스티 뒤단어 아스티가 그 다음 단어인데 첫음 아스티의 아자가 여기 써 있어요. 결합되면 뭐가 되죠? 장미됐죠. 결합된 모습이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하일 경우에 이제 아까 이하에서 아스티 이자하고 이하에 이자가 결합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서는 아스티 이자가 여기 써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하의 이자가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결합되면 뭐가 돼요? 이 장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티하가 되는구나. 아스티하. 그렇죠? 아스티하. 이게 길게 아스티하가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연속 끝입니다. 이제 연속법이 다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암기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하면 되는데, 이러면 너무 이제 어렵죠. 하루에 한 반나절에 이제 이 4장 중에 한 페이지 탁탁 넘어갈 수 있어요. 설명만 한다면은. 아까 이게 연습법인데, 하간 이것도 여러분 제가 어려운 부분을 암기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암기 비법 만들어 갖고. 이제 알파벳 외울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예요. 가자. 이제 띠띠빵빵 열더라. 배시시 해.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것도 이제 암기법이 있습니다. 암기법. 그래서 이제 어휴 뺏겼어 어서 딱지 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해갖고 아주 쉽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연속부 강의를 끝내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더 예를 든 다음에 또 흔히 나오고 좀 헷갈리기 쉬운 것들 이런 예를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쉽게 암기하는 방법도 소개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연속부 끝나고 명사 변화 그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이제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아수띠의 밤. 자, 한번 보자. 아수뚜란 단어가 있어. 아수뚜. 뚜가 붙으면은 명령형이에요. 명령. 에밤이라는 뜻은요. 이것은 불변화사. 아수뚜일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 아스에서 나왔습니다. 아스. 뚜가 붙으면은 명령형 3인칭. 이것도 보면은요. 문법표에서 버버. 여기 보면 명령서 있죠. 지금 아수도 할 때 뚜자가 여기 뚜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뚜자 보이죠? 요겁니다. 요거. 이거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명령 어간에다가 명령어미 뚜를 붙이면은 명령 어간은 뭐예요? 1, 2종 활용 어간 이게 뭔지도 다시 얘기합니다. 뚜를 붙이면은 3인칭 명령이 돼요. 3인칭.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라 하는 이제 그런 3인칭 명령이 됩니다. 어쨌든 에밤은 그와 같은 서치 그와 같이 있게 해라. 그와 같게끔 하거라 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게끔 있게 하라. 그와 같게끔 이게 하라. 말이 이상하지만 의미는 그래요. 아수트 에밤이. 그러니까 에밤은 서치, 에밤은 불변화사 에밤. 그러니까 에밤 이렇게 있습니다. 에밤.
such 그와 같은 이것도 위에서예요. 이제 중요한 단어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꼭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암기하라고. 단어를 다 암기 못해도 아주 자주 나오고 핵심 단어 같은 거는 다 외워야 돼요. 여기에 뭐 나, 아니다. 이건 나는 뭐의 뜻이 not, no의 뜻이에요. 이하, 영어의 here, 여기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것도 외워야 돼요. 여기. 혹은 영어에서는 이제 well, 말 시작할 때 자 할 때 이것도 이하 라고 이제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연성을 보겠습니다. 우와 얘가 이제 합해집니다. 우와 얘가. 그럼 뭐가 되냐 하면은요. 아스투베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에가 뭐로 바뀌었어요? 외로 바뀝니다. 우에가. 아스투베밤.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해보면 알아요. 영어 그냥 발음해 보십시오. 아스투에밤 빨리 해보세요. 외밤이 되잖아요. 왜? 그러니까 우가 뭐라 그랬어요? 영어에 W하고 U자의 중간음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아스투에밤을 빨리 해보면은 외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성포 해보면은요. 자, 뭐로 끝났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냐? 바로 아스투 할 때 우가 이거예요. 다시. 예밤할 때 얘가 어디에요? 여기 있네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 합해져요. 어떻게 됐어요? 비엘이 되는구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스투 예밤할 때 이제 우 플러스 에는 뭐가 돼요? 바로 의외가 된다. 우에는 의외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쉬워요. 그냥 발음해보면 거저 알겠습니다. 그렇죠? 발음해보면. 연성 어렵게 막 표를 만들었지만 발음해보니까 자연이 저렇게 나는 소리를 쓰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우와 애가 합해지면은 외가 된다 이걸 아는 게 아니고요. 문장 속에서 외가 있으면은 우와 외로 분석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런 단어를 보고서는 아스투에바 이거는 원래 유였구나 유 이렇게 바꾸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배울 때는 순서를 우 플러스 에가 이제 이렇게 외리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배우지만은 실제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문장 강독하고 독해할 때 그때는 필요한 그런 어떤 어떤 테크닉이 뭐냐면은 외를 보고서 우외로 분석하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음되는 대로 쓴다. 이제 그래서 진짜 쉽다. 플러스 R은 아니까 당연히 그렇겠구나 하는데 또 보세요. E 플러스 R은 뭐가 될까요? E 플러스 R. 이야. 쉽습니다. 또 이 장음 E 플러스 야. 그럼 이야. 여기도 야. 그쵸? 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 플러스 R. 우와. 와. 이것도 쉬워요. 그 다음에 우 플러스 R. 우와. 와. 리 플러스 R. 리아. 라. 이것도 쉬워요. 그런데 꼭 그렇게 쉬운 것만이 아니고 이 쉬운 거는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검정 색깔로다가 표시했습니다. 이런 거는 위이지 않아도 여러분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우 플러스 2 하면은 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보세요. 플러스 에 아이가 돼요. 아이가. 플러스 에가 우리말 같으면 아에서 아에에서 아예 이게 될 것 같은데 범에서는 아이가 됩니다. 플러스 에도 아이가 돼요. 플러스 I 이것도 I가 돼요. 플러스 I도 I가 돼요. 이런 건 어렵습니다. 아마 인도 사람들은 쉬울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요. 인도에서 저절로 나온 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9조든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한국어 발음 구조에 이제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오지 않는 이제 이런 연성, 이 결과는 제가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분홍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또 아주 어려운 거는 또 바탕에다가 이렇게 연한
이제 그런 그 분홍색까지 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그냥 나중에. 그래서 이제 문장 속에서 I를 봤을 경우에 그럼 이것은 플러스 A구나 하고 바꿀 줄 알고 문장 속에서 이제 그 플러스 그 예를 들어갖고요. 플러스 서박스 사트방 서박스 사트방 요겁니다. 서박스 제가 이제 일을 하나 듣고 하는데